오늘은 다래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래끼는 안과에 오는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아프고 심해지면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제거가 만만치 않고 제거하고 나서도 한동안 불편하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대부분의 다래끼는 이 뒤쪽 판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시면은 다래끼가 앞으로 볼록하기 때문에 앞에 뭐가 생겼어요, 앞에 종기가 생겼어요 하고 오시는데, 실제로 임상적으로 다래끼를 시술하고 다래끼 환자를 보면은 대부분 이 눈꺼풀판 뒤쪽에 메이보미안 글랜드라는 이 피지샘이 막혀서 2차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돼서 생기는 다래끼, 또는 심해지면은 콩다래끼가 되는데요. 다래끼의 종류는 눈에 생기면 다 다래끼지만은 내가 눈에 뭐가 만져지는데 아프냐 안 아프냐, 염증이 있냐 없냐, 이 차이에 따라서 염증성이 있는 다래끼냐 아니면 염증이 없고 덩어리만 있는 콩다래끼냐, 이렇게 두 가지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에 이렇게 메이보미안 글랜드 피지샘이 막혀서 생긴 다래끼입니다. 뒤집어 보니까 안쪽에 이렇게 고름이 차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급성 다래끼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안쪽에 뭐가 이렇게 잡히는 건데 오래돼 가지고 유가종이 형성된 경우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급성 다래끼가 이렇게 염증이 심해져서 눈을 덮고 시력에 영향도 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되면은 다래끼에서 점막이 자라게 돼서 조직이 형성이 됩니다. 일종의 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환자분들이 오셔서 제 눈 밖으로 소혀처럼 뭐가 나온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이 결막에 있는 조직이 유가종을 형성해서 밖으로 나온 경우로, 이런 경우는 외래에서 시술이 힘들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수술방에 들어가서 절개를 하고 이 절개 부위를 봉합을 하거나 지져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는 뭐가 만져지거나 아픈 게 아니라 눈 주위가 뻐근하고 한 대 맞은 것 같고 눈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특히 코 주위에 이 부비동 쪽으로 볼 쪽으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이 지나면은 눈이 붓게 되고 아프고, 그래서 심해지면 다래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처음에 생겼을 때 빨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다면은 안약을 쓰고 찜질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되면은 심해져서 이런 대량 사태, 아주 심한 째고 불상사가 생기는 일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와 약물 치료, 그리고 외과적 배동술입니다. 처음에 보존적 치료는 증상이 심하지 않고 심하게 붓지 않거나 심하게 부었지만 급성 염증기에 배농 절개를 해서는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 지켜보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안약과 연고를 사용을 하고 그 부위를 원찜질을 해주는 겁니다. 한 2,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안약을 넣고 연고를 바르고 찜질을 해서 없어지면 그걸로 치료가 끝나겠지만, 만약에 없어지지 않고 염증이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나 염증은 치료가 됐지만 덩어리가 남는 경우에는 결국은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외과적 치료는 칼을 이용해서 절개를 하고 감압을 시켜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구로 이 부위를 긁어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꼬매지도 않고 놔두기 때문에 저절로 배농이 되면서 치료가 끝나는 거고, 의사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죠. 하지만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보통 며칠이 걸릴지도 모르고, 심한 분들은 멍이, 특히 주사 맞은 부위의 멍도 며칠 가서 한 달까지 남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주 오셔서 저희한테 불평을 하시지만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루는 젊은 여자분인데 시술을 하고 대기실에 앉아 있으라고 했는데 환자분이 갑자기 쓰러진 모양입니다. 저희 직원이 밖에서 난리가 나고 저보고 나오라고 해서 나가봤더니 당장이라도 숨이 멎을 것처럼 심하게 얘기하면 입에 거품을 물고 그렇다게 보였습니다. 이제 다행히 내과 선생님은 딱 보더니 그 원장님이 혈압 재보고 하더니 갑자기 놀래서 쇼크 비슷하게 온 것 같다, 저혈압이.
다행히 수액을 맞고 무사히 내려와서 회복하고 웃고 가고 다음날 같이 서로 환자분하고 저하고 웃었는데, 갑자기 아프고 놀라면서 어지러우면서 저혈압이 오는, 물론 이런 현상과 약물쇼크도 그렇게 올 수 있고 리도케인 마취약에 의해서도 그렇게 올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집에 가다가 또는 조금만 부주의하고 여기 있다가 쓰러져서 뭐 기도가 막힌다든지 잘못됐다면은 다래끼째로 왔다가 생명이 위급한 의료사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환자분이 오시면 항상 바로 못 가게 하고, 째고 나서 10분간 지혈을 하고 이 대기실에 앉아 계시면 모니터로도 감시를 하고 옆에 들어가 살짝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괜찮은지 직원들한테 확인을 하고 채용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경우는, 하루는 아기가 이제 째러 왔는데 한 5살 됐는데 아빠랑 같이 왔어요. 아기를 붙잡고 아빠가 째는 걸 이제 지켜보고 째고 나왔는데, 아기는 멀쩡한데 잡고 있던 아빠가 쓰러진 거예요. 그 째는 걸 보다가 놀래가지고 아빠가 거기서 실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들고 또 들쳐매고 또 올라갔죠. 그만큼 이 시술이 간단하지만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환자분도 오시면 이제 말할 때 내가 약물 부작용이 있다. 특히 여성분들은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켈로이드 체질이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절개 부위에 살이 아물면서 갑자기 이렇게 부어오르고 이렇게 살이 흉터가 심하게 보기 싫고 올라오게 됩니다. 눈 주위에 눈꺼풀에 그런 켈로이드가 생기게 되면 나중에 다래끼보다 더 큰 흉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째고 나면은, 제거를 하고 나면은 꼭 집에 가시면 그날은 냉찜질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오셔서 꼭 경과를 보도록 하고, 항상 재발이라든지 다른 데 2차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시술이 간단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중요할 수 있으니 시술 후에는 꼭 휴식을 취하고 안정을 취한 다음에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분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생겼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제거를 하겠습니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음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제거해주세요, 없애주세요,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